제가 오늘 산화질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깊게는 않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할 겁니다. 처음 출발은 사실은 이 산화질소가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한의학적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외국에서 한번 조사를 해서 과거에 어디에 어떻게 썼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간단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죠. 동화에서 문서가 굉장히 많이 발견된 적이 한번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하나 발견됐는데 거기에 쓰여있는 여러 가지 불경 문서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문서도 많이 있는데 그 문서 중에 하나에 산화질소를 사용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중에 하나가 이쪽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번역을 제대로 잘 하실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당시에 산화질소를 어떻게 보았냐라는 겁니다. 여기 중에 사람들이 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혀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신장에 기를 통하게 한다. 기를 통하게 하는 어떤 물질이라는 겁니다. 저게 지금 생각해 보면 저게 뭘 쓰냐면 구급약을 쓰는데 협심증 치료에 사용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협심증 치료제에는 이 산화질소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라이트로글리세린. 그러니까 당시에 한 2000년 넘은 얘기입니다. 2000년 넘은 중에 저걸 사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도 여러 가지 문서들이 이 내용을 쭉 찾아보면 이것들을 사용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알고 있는 이 본초강 같은 부분을 보면은 여기에 초석이라고 불리는 게 있습니다. 이걸 어디에 썼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사용을 했냐라는 거예요. 심지어 눈 안에도 이렇게 사용을 했고 피부에 붙이기도 했고 먹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다른 데를 쭉 찾아보면 먹어서 어떻게 했냐면 코에다가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서 넣으면 심하게 머리 아픈 거 붙여있고 그 다음에 눈에다도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인플라메이션. 그 다음에 목에 집어넣어서 목에 염증도 치료를 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심지어 어디까지 썼냐면 단약으로도 썼습니다. 근데 어디에 썼냐면 오래 사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야 이렇게 좋은데 왜 이게 지금까지 이런 기록만 있지 이 드럭으로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여러분 좀 궁금할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제 양리 성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 또 하나는 양리 기전이 무엇인지 이걸 몰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주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것을 여기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신비스럽게 써놨어요. 여기는 사실은 산화질소 대사체를 얻는데 열을 이용을 했어요. 열분해법을. 그런데 잘 안 된다는 겁니다. 잘 안 된다. 그런데 이제 과학이 좀 발달했죠. 그래서 산화질소 대사체를 아주 손쉽게 얻는 방법을 알았고 그 다음에 그 성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게 됐고 그 다음에 양리 기전을 좀 알게 됐습니다. 이제 저걸 여러분들이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봤으니까 내용이 이제 적혀져 있을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가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고서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는 잘 몰라요. 자, 지금부터 제가 이제 여기에서 논의했던 양리 성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지금 그러면 출발을 하거든요. 자, 이게 뭐냐면 혈관입니다. 혈관을 가만히 보시면 혈관 내피세포가 있어요. 내피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혈관의 사이즈를 이렇게 조절하는 평활근 세포로 되어져 있습니다. 또 평활근 세포가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아드레날린 말단이 있습니다. 아드레날린 신호를 받아서 얘가 수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콜린 신호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부분이 어디에 있냐면 혈관 내피세포 안쪽에 있습니다. 자,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냐면 아드레날린 신호를 와서 평활근 세포를 딱 건든다. 그러면 수축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런 운동 능력을 가진 것은 누구냐면 평활근 세포밖에 없습니다. 엔도셀 그 능력을 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그 평활근 세포가 운동하는 것만 사람들이 관찰을 했습니다. 언제 늘어나고 언제 줄어드는가 그걸 관찰을 하다가 사람들이 아주 게을른 실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실험을 하는데 원래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 평활근 세포가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것만 관찰해야 되는데 어떤 게으른 사람이 이 스트립을 그러니까 이 내피세포를 자르지 않고 그대로 실험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자, 실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아드레날린이 들어옵니다. 아드레날린이 들어오면 이렇게 텐션이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수축을 딱 합니다. 수축을 딱 해요. 그 다음에 수축을 딱 한 다음에 아세트콜린이 들어오면 아세트콜린은 어디에 맞게 돼 있냐면 이 엔도셀리아 셀에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얘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엔도셀리아 셀이 있는 녀석은 아세트콜린의 영향을 받으니까 무엇인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뭐가 됐냐면 혈관이 수축했다.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해석했어요. 아세트콜린에 의해서 엔도셀리아 셀이 자극이 되고 엔도셀리아 셀에서 어떤 물질이 나와서 평활근 세포의 이완을 일으켰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복잡하죠. 복잡하니까 이름을 그럴싸하게 지었습니다. 어떻게 지었냐면 혈관 내피 유도 이완 인자 이렇게 그래서 EDRF라고 불렀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뭐가 되냐면 혈관을 수축하는 것은 굉장히 혈관에 스트레스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완시키는 어떤 물질이 엔도셀리아 셀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것만 찾아내면 이제 우리가 수축된 혈관을 이완시킬 수 있는 기가 막힌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드럭으로 개발하면 이제 고혈압도 잘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달려서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 그래서 세 명이 공동적으로 한 사람은 카이넥스를 메커니즘을 알게 됐고 또 한 사람은 이게 기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벨상을 타죠.